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11월 넷째 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주간 업데이트 전해드립니다. 스티뮬러스 협상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하원의 논의 내용, 그리고 지난 CARES Act에 따라 연방은행에 할당되었던 지원 금액이 재무부로 다시 옮겨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통계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는요, 정치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 이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 관련해서는요, 상하원이 땡스기빙 연휴를 마치고 이번 월요일 의회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뉴욕주 공화당 하원 의원인 탐 리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 협상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대략 스티뮬러스 규모가 5천억 불과 1조 달러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금액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직전에 논의되었던 1.9조 달러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진 금액인데, 현재 코비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 차원의 셧다운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백악관의 무역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 국장은 블룸버그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The PPP program, which was the small loan program, was tremendously successful in helping small businesses, and it needs a top-up. The problem we have, Kevin, is we're losing these small businesses, and what we learned from the crash in 08 and 09, that once you lose them, it's hard to get them back. So we really need to do that. We also need to extend unemployment insurance compensation, because all of that by the end of December, that's all gone in terms of the emergency, and people are hurting. That's going to hurt consumer spending and the like. So that's necessary. And then we had a really good stimulus with that $1,200 check per person. 현재 상황이 절벽으로 가고 있고, 또 양당 간 접점이 잘 안 찾아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PPP, 그리고 연방정부의 그 실업수당 지원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 이와 같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협상을 타결해서 통과시키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최소한 내년도에 백신이 전 국민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때까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블룸버그에서 밝혔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요, 돈줄 죄기에 나선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역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문우신이 지난번 경기 부양책이었죠, CARES Act에서 할당되었다가 아직 쓰지 않은 긴급 지원 자금 대략 4,550억 불인데, 이 금액을 차기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손쉽게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4,5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현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용도로서 Federal Reserve, 그러니까 연준에 할당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돌려받겠다라는 거죠, 재무부가.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일부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재무부로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페드에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제너럴 어카운트 계정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 옮겨진 자산을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이 동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CARES Act에서 통과시켰던 그 법안에 따라 집행 가능했던 그 금액들, 자금들을 미리미리 집행해서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다면 남은 금액을 또 왜 이렇게 급하게 회수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
즉 뭐 의회 동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화당 진영인 문우신 현 장관이 의회를 통해 차기 재무장관의 돈줄을 죄려고 하는 셈이다 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평가라고 하네요. 자, 이제 재무부 관련해서요. 재무부 장관에 대한 간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제닛 옐런이라는 그런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재무장관으로 내정되었다라는 소식이 최근 나왔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18년 초까지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선임자였었던 거죠.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 스티뮬러스와 관련해서는 이 제닛 옐런 본인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총재였던 시기에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당시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건 위기 극복과 어떤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 실수를 다시 한번 저지르지 않도록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재무장관직을 수행할 때 대규모 재정지원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명했고요. 특히 최근의 낮은 금리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이와 같이 추가로 부채를 발행하더라도 충분히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만약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1월 20일 본인 취임 이전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양안들을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과거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본인 바이든 당선인의 스티뮬러스 관련 의견을 살펴보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항목들이 첫째로 실업수당 보조에 대한 우선적인 진행이라는 부분이죠. 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말하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FEMA 연방 재난청의 예산을 활용해서 300불씩 연장하는 그런 그 행정명령을 발표했잖아요. 그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성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바이든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안들로서 퇴거 금지와 같은 세입자들의 보호, 그리고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 뭐 어르신들이 되겠죠,에 대한 월 200불 추가 지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유예 및 최대 10,000불까지 이와 같은 학자금 채무를 탕감하는 그런 방안을 진행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67%의 국민들이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로서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략 6,700만 명의 국민들이, 뭐 이건 전체 미국 내 노동 가능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금년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에도 2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관련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6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식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가구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푸드뱅크의 소식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600불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가 마감되었을 때 이 푸드 스탬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케어스 액트에 따라서 진행되던 보조 프로그램들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선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공식 발표 자리를 그다지 갖지 않았고요. 갔더라도 발표 이후에 기자 질문을 따로 받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질의응답을 가졌다라고 하네요. 대선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양보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일, 현재 지금 나온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승자로 발표할 경우 백악관을 자진해서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환경에 관한 한 미국은 제3세계만도 못한 수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이런 백신 관련 소식이 있죠. 이 백신 관련해서 조 바이든이 이에 대한 크레딧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리드해온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조지아주의 그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어느 당이 공화당, 민주당 중에 어느 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겠죠. 그러다 보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선거 지원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해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5일 결선 투표 이전에 조지아에 가서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쪼록 바로 눌러서 저희 커뮤니티에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